명심보감 개선편. 이 언젠가 만난다. 경행록의 의활. 은의를 광시하라. 인생하처 불상봉이라. 수원을 막결하라. 노봉협처면 난해핀이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은혜와 덕을 많이 베풀어라. 세상 살다 보면 반드시 만나기 마련이다. 옛말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다. 일부. 사람은 정말 언젠가 다시 만난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정말 가까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어진 친구를 몇 년 만에 우연히 만난 경험.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다시 만난 경험.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 시간이 흐른 뒤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참 좁다. 그런데 이 말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옛 가르침이 있습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은의를 광시하라. 인생하처 불상봉이라.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든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도 있습니다. 수원을 막결하라. 노봉협처면 난해핀이라. 원한을 맺지 마라. 길을 가다가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옛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좁은 길에서 다시 마주치는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몇 년 뒤 내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람이 다른 회사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고, 학창시절 친구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연히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훗날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나보다 약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신입사원이 몇 년 뒤에는 중요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 훗날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잘 나가는 사람도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한다면 그 모습은 결국 나의 인격이 됩니다. 반대로 누구를 만나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신뢰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힘들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헤어진 사람이 내일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스쳐 지나간 사람이 훗날 중요한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좋은 기억을 남기십시오.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를 보며 그때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 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에서 누구를 다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흔적 하나를 남겨보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인연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2부. 내가 베푼 은혜는 왜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가? 여러분은 혹시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해준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건네준 따뜻한 밥 한 끼일 수도 있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의를 광시하라.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처음 직장에 들어온 후배에게 일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 실수한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알려주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지금까지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선배와 동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힘든 순간에는 친구가 건넨 전화 한 통에 다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상하게도 자신이 받은 도움은 쉽게 잊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준 일은 오래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런 말은 쉽게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받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업무도 서툴고 회사 분위기도 잘 모릅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때 한 선배가 다가와 말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해.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업무를 하나씩 알려줍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작은 친절입니다. 선배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입사원이 10년 뒤에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다른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예전의 선배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배님,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사람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돌아옵니다.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훗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동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선행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저장됩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면서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면 오히려 마음이 지칩니다. 내가 베푼 친절에 상대방이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중에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선행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행동을 한 그 순간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한번 친절한 행동을 한 사람은 다음에도 다른 사람을 돕기가 쉬워집니다. 작은 배려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은 남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별것 아닌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면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단순한 인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연락해 보십시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감사 표현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감사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고마웠다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게 만드는 따뜻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은혜를 널리 베풀라는 가르침은 결국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 이름을 알렸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좋은 기억을 남겼느냐입니다. 돈은 없어질 수 있고
명예는 사라질 수 있고 직책도 언젠가는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에서 내가 보여준 따뜻함은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억이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인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선행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인사하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좋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 뜻밖의 사람을 통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부. 작은 습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큰 기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크게 바꾼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작은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책을 몇 장 읽고,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인사하고,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한번 생각하는 것.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1년, 5년, 10년 동안 계속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의 실력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결국 그 사람의 인생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습관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으면 아주 큰 결심부터 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야지. 앞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해야지. 올해는 반드시 성공해야지. 처음 며칠은 의욕이 넘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루에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 하루에 몇 페이지라도 꾸준히 읽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매일 2시간 운동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하루에 1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크기가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오늘 한 번 했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매일 반복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굳이 의지를 끌어내지 않아도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경합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동안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이 끌려다니는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10분 동안 조용히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5년 뒤에는 두 사람의 삶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습관은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사람에게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점점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을 찾는 습관이 생깁니다.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참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고, 남의 장점을 찾아주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모여 결국 그 사람의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은 타고난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평소에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계속 어기는 사람은 아무리 큰 약속을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날에 반복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습관부터 만들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먼저 인사하기, 하루에 책 몇 페이지 읽기, 하루 10분 걷기,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 하기, 화가 날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멈추기, 잠들기 전에 오늘 잘했던 일을 하나 생각하기. 이런 것들은 너무 작아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작아서 시작하기 쉽고 시작하기 쉬워야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된 작은 행동은 어느 순간 나의 일부가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몸과 생활 리듬이 달라지고,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결국 행동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선택을 바꾸고,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큰 변화부터 찾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조금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반복하는 행동 하나를 바꾸십시오. 하루에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덜 화내고, 한 번 더 움직이고, 한 번 더 배우고, 한 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하루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나의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이 결국 나의 선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특별한 사건 하나가 아니었구나. 매일 반복했던 아주 작은 행동들이 조금씩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좋은 삶도 결국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일을 한번 크게 하는 것보다 작은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좋은 말을 한번 하는 것보다 평소에 사람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 한 번의 결심보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일도 반복하십시오. 일주일 뒤에도 반복하고, 한 달 뒤에도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쌓인 작은 행동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4부. 악한 행동은 왜 결국 자신에게 화가 되어 돌아오는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얻는 것처럼 보이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나쁜 행동은 결국 벌을 받을까?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행동의 결과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선편에서는 원한을 맺지 마라. 길에서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쁜 일을 하면 언젠가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행동은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언젠가 자신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쯤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조금씩 그 사람을 믿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만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의심하고, 세 사람이 의심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복해서 선택한 행동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계속 이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알아차립니다. 한 명이 떠나고 또 한 명이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변에는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얻었던 작은 이익보다 잃어버린 신뢰가 훨씬 컸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배신입니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린 것은 다시 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쉽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 역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한 배신을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나를 예전처럼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손실 중 하나가 바로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믿을 사람이 없다면 외롭습니다. 성공했다고 해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면 공허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경계한다면 편안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망은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뒤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물론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까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수년 동안 품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내 인생에서 멀어졌는데 나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내 앞에 없는데도 내 감정과 시간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내 남은 인생까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앞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강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핑계를 대기보다 사과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짧은 말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의 사과를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행동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몇 년 뒤에도 나에게 좋은 결과로 남을까?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하려고 할 때,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이용하고 싶을 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익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 반대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친절이 아무 의미가 있을까? 아닙니다. 작은 친절도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매일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의 연속입니다. 선한 행동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는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반대로 거짓말과 욕심, 배신과 무례함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약한 행동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반드시 하늘에서 갑자기 벌이 떨어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훨씬 현실적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잃고 신뢰를 잃고 결국 자신이 만든 관계 속에서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의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오늘의 말 한마디, 오늘의 행동 하나,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과 오늘 누군가에게 준 상처가 결국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조금 늦더라도 정직하게 가십시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의 신뢰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바로잡으십시오. 인생은 길고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오늘 남에게 한 행동이 언젠가 다시 나의 삶 앞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부. 오늘부터 실천하는 선행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명심보감 개선편의 한 구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의를 광시하라. 인생하처 불상봉이라.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든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원을 막결하라. 노봉협처면 난해핀이라. 원한을 맺지 마라. 길을 가다가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는 가르침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인간관계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했던 행동은 흔적을 남깁니다. 좋은 행동도 흔적을 남기고 나쁜 행동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부모님에게 잘 주무셨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해 보십시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굳이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지 말고 조용히 알려주십시오.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잠시 멈춰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들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꾸려 할 때 너무 큰 것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고, 엄청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인생에서 만나는 기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 되면 질투하고, 누군가 실수하면 비웃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화를 냅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명입니다. 그러다가 두 명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가까운 사람이 거의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을까? 하지만 어쩌면 문제는 주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어떤 행동을 반복해 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사과합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히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이 남습니다. 왜일까요? 함께 있어도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것이 선행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선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큰 희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좋은 사람은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준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청소하는 분을 지나치면서 가볍게 인사하는 것, 나보다 어린 사람의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택배를 가져다 준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언젠가 다시 갚는 것, 이런 행동들은 세상을 한 번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 주변의 작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행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친절을 베풀었다고 내일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왔다고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선행을 투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언젠가 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실망하게 됩니다. 선행의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좋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내 마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던 행동이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한번 용서해 본 사람은 다음에 조금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감사하는 습관을 만든 사람은 평범한 일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사람은 쉽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선행은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 더 실천해 보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려웠던 시절 나를 도와준 사람, 내가 포기하려 할 때 힘을 준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믿어준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고맙다는 말을 전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이 한마디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떠오른다면, 가능하다면 사과하십시오.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은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명심보감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동료를 몇 년 뒤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를 수십 년 뒤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스쳐 지나간 사람이 훗날 내 인생의 중요한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으로 행동했는지가 결국 나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과 내가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나는 떳떳할 수 있을까? 화를 내기 전에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무시하려 할 때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고,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선행은 거창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는 인사, 진심 어린 감사, 작은 도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는지, 내가 받은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은 없는지, 내가 조금만 더 친절할 수 있었던 순간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하나만 바꿔 보십시오. 작은 변화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하고,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은 분명합니다. 미움보다는 배려를 선택하고, 원망보다는 내려놓음을 선택하고, 욕심보다는 양심을 선택하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내가 베푼 선행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준 것이 결국 나에게도 좋은 삶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의 이 짧은 가르침은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보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보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았는지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올리며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꽤 잘 살아온 인생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선행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건네십시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기억 하나를 남겨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언제 다시 내 앞에 나타날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오늘 내가 하는 행동 하나, 오늘 내가 선택하는 작은 선행 하나가 어쩌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 오늘 좋은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내가 베푼 선행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선행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명심보감 개선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현실적인 인생의 지혜입니다. 은혜를 광시하라. 인생하처 불상봉이라.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푸십시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든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 오늘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